여러분, 혹시 한 장소인데 이름은 전혀 다른 두 개로 불리는 곳 들어보셨나요? 오늘 바로 그곳, 일본의 아오키가하라 숲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후지산 바로 아래 정말 울창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숲이 쫙 펼쳐져 있죠. 현지에서면 주카이라고 부른대요. 나무의 바다라는 뜻인데 와, 이름 정말 예쁘지 않나요? 바람이 불면 나무들이 진짜 파도처럼 넘실거려서 붙은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풍경과는 정말 정반대의 평가도 있어요. CNN에서 뭐라고 했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소 중 하나라고 꼽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의 바다가 도대체 왜 이런 무시무시한 평판을 얻게 된 걸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자살의 숲이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이 이름 하나 딱 듣는 순간 숲의 이미지가 180도 바뀌어버리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나침반이 막 제멋대로 돌고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다. 이런 전설들 많잖아요? 오늘 저희가 이 괴담들 하나하나 껍질을 벗겨보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자, 제일 유명한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나침반이 막 미친 듯이 돈다는 그 이야기요. 근데 이게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게 완전 뻥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숲 바닥이 화산 용암이라서 약하게 자성이 있긴 하대요. 근데 나침반을 아예 바닥에 딱 붙여야 겨우 1, 2도 정도 틀어지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길 찾는 데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봐야겠죠? 그럼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라는 건 어떨까요? 이것도 사실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숲 면적이 한 3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니까 물론 넓죠. 넓은데 안에는 잘 닦인 산책로도 있고 심지어 숲을 가로지르는 국도까지 있거든요. 물론 산책로를 벗어나면 길 잃기 쉽죠. 근데 그건 사실 어느 숲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어요. 이런 괴담들이 다 과정된 거라면 도대체 왜 아오기가라는 이렇게 끔찍한 이름을 얻게 된 걸까요? 그 시작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시작은 바로 1960년이었어요. 그때 마스모토 세이초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파도의 탑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바로 이 숲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든요. 근데 이 소설이 정말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비극의 시작이었죠. 소설 속의 그 비극적인 묘사가 사람들 머릿속에 아오키가하라는 죽음의 장소라는 공식을 그냥 쾅 하고 박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그래프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발견되는 시신의 수가 정말 가파르게 늘어나죠. 그러다 2004년에는 무려 108명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소설 하나가 현실에 얼마나 끔찍한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정말 비극적인 증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아오키가하라의 진짜 이야기는요, 무슨 유령이나 미스터리 현상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바로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아주 깊은 인간적인 고통, 그리고 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247. 이게 뭐냐면요, 2010년 딱 한 해 동안 이 숲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사람들의 수예요. 이 장소가 안고 있는 슬픔의 무게가 정말 그대로 느껴지는 숫자죠. 물론 이런 비극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아요. 막으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숲 입구에 가면 이런 팻말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당신의 생명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입니다. 이 문구 하나하나에 제발 한 명이라도 더 발길을 돌려주길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훨씬 더 구체적인 조치들도 취해지고 있어요. 경찰 순찰도 강화하고 CCTV도 늘리고 곳곳에 자살 예방 한라인 안내판도 설치했고요. 심지어 예전에는 전화가 잘 안 터졌는데 숲 전체에 통신망을 깔아서 혹시라도 마음이 바뀐 분들이 바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이 숲의 악명이 또 다른 종류의 문제를 낳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비극적인 장소를 무슨 공포체험 장소처럼 그냥 오싹한 관광지로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정말 무례한 호기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어요. 바로 이 사건이 아주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202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한 호주 인플루언서가 글쎄 숲에 있는 제사상 같은 곳에서 재물을 훔치면서 막 조롱하는 영상을 찍어 올린 겁니다. 이건 정말 돌아가신 분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 나아가서 그 문화 자체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동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곳을 방문할 일이 생긴다면 이 지침들은 정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혼자 가지 말고 정해진 길로만 다니고 절대 아무것도 만지거나 가져오면 안 돼요. 여긴 누군가의 깊은 아픔이 깃든 곳이잖아요. 우리의 호기심이 그분들의 고통을 짓밟아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존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숲은 이렇게 전혀 다른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한쪽 얼굴은 주카이, 즉 나무의 바다라는 이름처럼 생명이 넘치는 고요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그리고 다른 한쪽 얼굴은 아오키가하라, 자살의 숲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인간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와 깊견 슬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상징적인 공간인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숲을 둘러싼 괴담들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이토록 아름답지만 또 너무나 비극적인 이 장소를 우리가 그저 무서운 괴담으로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깃든 사람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기억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번쯤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